지금이 2시 36분 우리 서현승 학생은 딱 50분이 되면 지금 36분이니까 50분이 되면 몇 분 후죠? 14분이 되면 나의 손을 들어줘. 꼭 커트를 할 테니까. 이게 1시간씩 끊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때가 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이 여러분 목요일 날 6월 6일 저희 현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녹화해서 올리고 그 수업을 듣고 이게 이제 여러분 A반이죠? B반. A반 학생들은 이제 그걸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수업 다했는데 플레이를 안 해줬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녹화를 떴거든요. 오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생식기 감염 건강 문제와 간호 학습을 했죠. 네. 사실 얘는 나중에 보이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교과서 305페이지 볼게요. 305페이지 12장 자궁 내막 관련 건강 문제와 간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14장까지 할 거예요. 항상 말하잖아요. 시작할 때. 항상 크게 14장까지 할 건데 그렇게 해야 다음 시간이 우리가 기말고사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래서 15장과 문제풀이까지 하고 조금 평소보다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해야 지금 이미 기말고사 공부 준비했지? 혜진 학생. 네. 했죠? 안 했어? 해야죠. 범위 너무 많은데.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범위 포함해서 기말고사라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말고사에서 출제하는 마지막 주관식 한 문제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네. 주관식 있잖아. 네. 주관식 있어요. 한 문제 135문제에 주관식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할게요. 질문 있어요? 질문 수업할까요? 네. 봅시다. 자궁내막 관련 건강 문제에서 먼저 1절에 자궁내막증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 질환이 뭔지 조금 이름들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궁내막증과 2절에 가시면 자궁선근증이 있고요. 특히 3절에 자궁내막증식증이 있어요. 4절 가서 자궁내막 폴립 같은 경우는 자궁내부에 생긴 폴립인 줄 아시겠잖아.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고 시험 문제에도 이제 종종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니까 내는 게 특히 1절의 자궁내막증과 3절의 자궁내막증식증이야.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이 원래는 자궁내 안에 있는 막이잖아요. 이게 자궁내가 아닌 다른 조직에 생기는 게 자궁내막증이야. 예를 들면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생겨 또는 난관에 자궁내막증이 생겨. 그러면 정상적인 난소와 그러니까 난관의 조직이 아닌 그 조직 안에 자궁내막 조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자궁내막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주기에 따라서 얘가 두꺼워지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출혈이나 사실은 출혈이 생긴다는 것은 기본층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출혈이 일어나고 다시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과정 중에 반응, 흉터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것들로 유착이 생기면서 만약에 난관에 자궁내막증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두꺼워질 수 있겠지. 유착되면 들러붙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난관에 자궁내막증이 생기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난자가 커져서 또는 수정산이 된 후에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불임이 된다던가 아예 정상을 통과하지 못하게 생겨버리면 그것 자체로도 불임이고 또는 수정이 된 후에 통과하지 못하면 난관 임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정상적인 자궁내막의 조직이 자궁내막이 아닌 다른 조직에 생기는 게 자궁내막증이야.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조직에서 자궁내막이 생기는 자궁내막증과 다른 거죠.
용어 자체가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는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자궁 선근증은 자궁 근육층에 원래는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데 근육층으로 자궁의 내막층이 파고드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궁이 커지면서 두꺼워지면서 블리딩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인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1절의 자궁 내막증부터 봅시다. 305페이지예요. 엔도메트리오시스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간 이외의 다른 부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난소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난관, 자궁 외부 질과 직장 사이 골반벽 등이다. 이러한 부위에 착상된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조직처럼 이제 월경 주기에 따라 호르몬의 변화를 받아 주기적인 출혈이 일어나고 염증으로 인해 반응과 유착을 남길 수가 있다. 마지막 문단에 자궁 내막증의 호발 연령은 30대이고 빈도는 35세에 가장 많다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르몬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35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오른쪽 가시에서 셋째 줄 골반통을 가진 여성과 불임 여성의 20에서 90%에서 꽤 많죠. 90%까지 자궁 내막증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난관 절차를 했을 때도 자궁 내막증의 빈도가 3에서 43%까지 이른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306페이지 위험 요인은 있어요. 마지막 문단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의 가족력, 발생 빈도가 7배나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월경 주기와 과다한 월경량, 일주일 이상 출혈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빠른 초경, 미산부, 애를 한 번도 안 낳으신 분, 그 다음에 적은 출산의 수,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다. 자궁 내막증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으로 에스트로겐의 생성과 대사 이상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자가면역 질환 또는 우리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다이옥시, PCB 이런 것들 노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돼서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자체가 난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자궁 내막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난임이 이제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증상은 만성 골반통과 임신율의 저하 이외에도 월경 곤란증. 월경 곤란증은 뭐예요? 월경할 때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성교 곤란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문단의 5째 줄 보시면 그 이외의 주요 증상으로 월경통, 월경 중간의 통증 이게 이제 월경 곤란증, 성교통, 골반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진행된 자궁 내막증의 경우는 방사통, 직장 압박, 난소나 천골인대 압박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오른쪽 30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자궁 내막증에서의 통증은 국소적인 복막 자극 그리고 조직 손상을 동반한 기분 침윤, 유착 형성, 자궁 내막의 착상물의 월경혈의 축적 때문이다. 셋째 줄도 내려오셔서 골반의 자궁 내막증의 가장 흔한 부위는 장이다. 소화기관. 그래서 복통, 요통, 복부팽만, 주기적인 직장 출혈, 변비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치료적 관리는 마지막 줄 일단 복강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직 검사가 진단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겠지만 조직을 떼서 정확하게 이게 자궁 내막 조직인지를 검사해봐야겠죠. 오른쪽 가시면 중간 정도 보세요. 한 편 찾으셨나요? 복강경 검사와 절제한 병변의 조직학적 검사는 골반관과 복강의 자궁 내막증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표준 검사이다. 이번에 치료 목표는 일단 주요한 통증이 골반통과 난임률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성 통증의 완화, 임신 능력의 개선, 그리고 재발 방지 있고 연관된 악성 종양의 조기 발견과 자궁 절제 수술 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동반된다. 자궁 내막증이 난관 난소까지 다 퍼졌다. 그러면 이제 자궁뿐만이 아니고 난관 난소까지 다 절제하는 그런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그런 수술하고 난 후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수술 볼게요.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에서 생식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가능한 덜 침습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덜 침습적인 개념으로서 복강경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오픈하게 되면 절개를 많이 하니까 침습적인 거고 복강경은 구멍 2-3개만 뚫어서 하는 거라
덜 상식적이죠.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비용이나 이환율, 근데 사실 비용은 더 비싸요. 사실 이건 좀 틀린 말이에요. 복강경이 훨씬 비싸요. 네, 이제 이게 어느 나라에서 따왔고 책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이환율, 수술 후의 유착 가능성 요거는 정확히 복강경 수술이 훨씬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오픈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많이 찌면 흉터가 크지. 그런데 조금 찌면 흉터가 작잖아. 유착이라는 건 뭐예요? 절개하고 나서 들러붙는 거거든? 그러면 많이 절개하면 유착이 더 심하겠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유착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로 복강경을 이용하고 일단은 무조건 수술하진 않고요. 대부분 상과 부인과 수술은 특히 생식 능력, 즉 수태 능력 보존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일단 보존 치료로서 약물 치료하면서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정도 내과적 치료 우선 시행한 후 실시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심하면 난소, 난관, 전 자궁 절제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약물은 아까 이 자궁내막증 자체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증식한다고 했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덜 되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합성을 억제하여 자궁내막의 위축을 유도하고 출혈의 주기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억제 치료로서 첫 번째 약물 여기 고나도트로핀 릴리즈 호르몬의 에고니스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쓰게 되면 많이 약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뇌하수체에서 더 이상 분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레벨을 하향 조절해 주는 거지. 그래서 GnRH 에고니스트를 사용함으로써 하향 조절함으로써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를 축으로 하는 생식 내분비계 체계를 억제하는 그런 요법을 쓴다. 두 번째 다나졸 비슷해요. 약물 이름이거든요. 다나졸도 역시 GnRH 에고니스트와 유사하다. 국타고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쪽 약물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성에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항상 옥시토신, 프로게스테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 다 배웠구나 4학년이라 뭐죠? 우리 그 리토드린 같은 거. 근데 그런 약물은 몇십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약물인데 사실 이런 여성 부인과 치료를 위한 호르몬 약물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부인과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국 이런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난임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약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고시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공부하고 여유가 되시면 이런 약물도 조금 외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GnRH 에고니스트, 그 다음에 다나졸, 그 다음에 게스트리논. 요것도 안드로겐, 항에스트로겐 및 항성선제제를 포함하는 똑같은 약물 작용의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프로게스틴. 요것을 1차 약물 제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도 역시 보시면 항내막 효과로서 당연히 이제 내막이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약물이니까 자궁 내막이 다른 조직에 붙어서 증식되는 걸 막아주는 약물인 거죠. 이런 약물을 1차 약제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다른 약물 다 외우시고 먼저 우리가 원래 잘 나온다는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약물 먼저 외우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4학년이잖아요. 나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지 기말고사면. 근데 나는 국가고시를 포커스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거 아니었다고 해서 국가고시 떨어지진 않아. 꽈랑이 걸리지 않을 거야. 이거는 어쩌다가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여성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추면 꽈랑이 걸리지 않거든요. 여성은. 이제 여유 되시면 여기까지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간호사정 볼게요. 일단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가장 난 아니 13분 되면 멈춰주겠네. 내가 아까 우리가 36분에 시작했잖아. 그 이후로 50분. 계산해 버려. 36분에 시작했어. 그러면 50분이 되려면 몇 분이 돼야 돼? 아니지 26분. 그죠? 엄마 우리가 단호하게 잘하는데 사람들은 다 못하구나. 그죠? 26분에 멈추면 되겠지. 50분을 해야 돼. 네. 여러분 다 해봤잖아. 50분 내가 그래서 48분 찍어놓은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들에게 과제. 이제 그럼 26분에 손 들어줘. 현승이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두 가지, 아까 통증과 불임이다.
자궁내막증은 여성의 30에서 40%가 불임으로 보고되고 있듯이 자궁내막증은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넘겨서 310페이지의 단원 문제는 좀 전에 나온 약물이라던가 수술이라던가 이런 거와 동일하니까 한꺼번에 읽어보십시오. 이전에 자궁 성근증 볼게요. 자궁 성근증은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즉 자궁 내막성과 간질이 자궁 근층 내에 존재하는 상태로 호발 연령은 40에서 49세이고 얘도 60세 이상에서는 호르몬의 주기에 따라서 얘가 두꺼워지고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드는 거니까 좀 줄어들겠죠. 원인 자궁 내막 기저층의 이상 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근층 내로 직접 확대되어 증식하는 것이다. 위험 요인, 가족력, 다산력, 그리고 고농도의 에스트로겐이나 산후의 자궁 내막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자궁 성근증은 단독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 다른 질환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딱 얘만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뭐 여기 보시면 네,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증, 그다음에 뭐 자궁 내막암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도 그러니까 비슷해요. 둘째 주 월경과다, 월경곤란증, 부정자궁출혈 이런 게 있다.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보시고 그 표 여러분 12-311페이지에 요거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성근증의 이제 비교된 테이블인데요. 여기에서는 자궁 성근증을 보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증을 보는 게 포커스야. 여러분 시험에는 사실은 지금 이쪽 챕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환은 자궁 내막증하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에요. 일단 그거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에 자궁 성근증을 공부하시고 폴립을 공부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 호발 연령이 20에서 아까 뭐 30대인지 35 이후로는 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근증은 조금 더 나이가 있네. 그 다음에 상과력은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제 초산부. 사실은 자궁 내막증은 불임의 원인인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초산부가 더 많겠죠, 당연히. 네. 성근증은 다산부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상태로서 조금 이게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네, 사회 경제적 상태가 좀 좋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호발되는 반면 성근증은 네, 다산부이면서 조금 낮은 사람들이 더 호발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불임에 있어서는 특히나 자궁 내막증은 75%. 자궁의 크기는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정상이지만 성근증은 자궁 내막이 성 근육층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3절에 311페이지 자궁 내막 증식증 볼게요. 아까 자궁 내막증은 정상적인 자궁 내막의 조직이 자궁강 이외에 가서 번식하는 거, 쉽게 말하면 커지는 거잖아, 두꺼워지는 건데 자궁 내막 증식증은 그냥 자궁 내막 자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기저층만 남기고 위에 있는 층들이 허물어 나오는 게 월경인데 얘는 자궁 내막이 계속 두꺼워지니까 분리능량이 엄청나겠죠. 과다출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성과 기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40세 이상 여성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간혹 얘는 이제 암으로 발달되기도 한다. 원인은 항체 호르몬의 즉 프로에스테론의 기량작용 없이 얘도 계속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자극해서 증식시키는 호르몬이었잖아요. 에스트로겐이. 그러면서 발생이 되고 가임기 여성, 폐경후 여성 모두에서 나타난다. 5째 줄 정도 내려오셔서 위험 요인은 폐경 전후기 또는 폐경, 월경 주기를 건너뛰거나 전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비만, 당뇨, 간암, 난소 증후군, 비기량성 에스트로겐 복용 등이다. 다 에스트로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비만인 사람들은 그 마지막 밑에서 거기서 한 3째 줄 더 내려오시면 혈중의 에스트론 농도가 2~3배 높은 이유는 비만 세포에 에스트로겐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자궁 내막 증식증의 유발 요인이 되는 거죠. 증상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두꺼워지니까 비정상적으로 출혈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나 장기적인 무배란 주기로 인해 황체 호르몬의 기량작용 없이 에스트로겐의 지속적인 자궁으로 자궁 내막에 돌발 출혈이 일어난다. PCOS나 에스트로겐 분비 종양. 우리 다낭난소 증후군 기억나시죠? 공부했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공부하셔야 돼. 311페이지
이런 여성이 비만까지 있으면 이제 자궁 출혈을 더 야기한다.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을 때 부정자궁 출혈, 월경 과다, 불규칙 과다 출혈, 그다음에 폐경 후에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치료적 관리, 둘째 줄에 질 초음파로 이제 자궁 내막을 직접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줄 더 내려오셔서 자궁 내막 생검, 이제 이게 정상인지 암인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생검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궁경화 소파술로 자궁내막 조직을 채취하거나 또는 이제 자궁내막 증식이 된 걸 불러내주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 더 내려오셔서 자궁내막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와 두께가 5cm 이상 두꺼워지면 특히나 생검을 해서 얘가 악성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 치료는 치료 시의 연령과 조직학적 양상, 얘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신 여부, 앞으로 할 건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지 한 번도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수술의 위험도, 나이나 혹은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프로게스틴도 아주 효과적이다. 아까 자궁내막 증식증도 프로게스틴 썼거든요. 얘도 역시 자궁내막이 과도하게 두꺼워지는 거니까 얘도 역시 자궁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프로게스틴이 효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쪽 여러분. 오른쪽 마지막 문단은 10대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의 경우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하는 반면에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는 대개 자궁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난소 종양을 동반한 경우는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이 시행된다. 여러분 수술은 오늘 뒤에 가서 통으로 한꺼번에 싹 할 거예요. 다시 이렇게 수술한다. 그래서 10대 여성인 경우는 일단은 가임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이제 수태 능력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사이클로 즉 우리 경구 피임약으로 최소 6개월간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죠. 증식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치료 후에 내막 생검을 통해서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뭐 이게 악성인지 이런 걸 확인한 후에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된다. 보고 또는 뭐 효과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폴립 볼게요. 자궁 내막에 폴립이 생기는 건데요. 폴립은 대부분 양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폴립은 전암 단계라고 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폴립이 있는 경우 폴립 곁에서 조직 검사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저기 내막에 생긴 폴립도 있고요. 여기에 내 경부에 생긴 폴립, 자궁 경부에 생긴 폴립 여러 가지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다르죠. 폴립은 양성 종양의 형태인데 자궁 내막이 국소적으로 과성장한 것이다. 보시면 폴립의 발생 빈도는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셋째 줄 더 내려오시면 5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폐경 이후에 감소한다. 비정상 출혈 있는 여성의 25% 이상에서 폴립이 발견된다. 그런데 얘는 크기도 다양하고요. 313페이지 셋째 줄. 자궁의 폴립은 생식 연령기 동안에 발생하는 자궁 경부와 자궁 내막의 가장 흔한 양성 병소인데 이번에 증상이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또는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정출혈, 자궁출혈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그 치료적 관리에서 주로 진단은 사실은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우연히 뭐 초음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종처럼 커져서 만져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생기기 때문에 얘가 커져서 자궁이 커질 일이 없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체 검진상 발견되지 않고 초음파나 자궁경 검사를 우연히 다른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임상적인 치료는 외과적인 절제이고 경부의 폴립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뭐 펀치 같은 걸로 딱 뜯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 줄 더 내려오시면 반드시 얘는 조직 검사 보내봐야 돼요. 얘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폐경기나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내막 폴립이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과 구별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 간호중재 읽어보시고요. 넘길게요. 여기까지가 자궁 내막 관련 건강 문제와 간호였어요. 공부하실 때 일단 첫 번째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성분증 공부하시고 폴립 하시면 돼요. 13장의 생식기 부주 이상과 간호. 사실 여러분 여기는 여성에서는 국가고시에는 한 문제도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쪽 부분은 사실은 성인간호학 쪽에서 기뇨기계에서 여러분 다시 다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실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주로 유실 정도만 나오고 소화기계 쪽에서 막 직장루 같은 거 그런 거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데 일단은 책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하되 이쪽은 국가고시에서 여성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1절 생식기 기형. 일단 왜 생식기에 음순이 요합되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음순 요합이라고 하고 왜 이래? 놀래지. 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천연막 폐쇄. 이게 지금 들렸다 안 들렸다 하죠? 네. 그렇죠. 천연막 폐쇄. 천연막 폐쇄에서는 오른쪽 가시면 둘째 줄에 천연막이 폐쇄되는 이유는 태생기에 비뇨생식동에서 질이 발달할 때 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춘기 이전에는 천연막 폐쇄를 진단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월경을 해서 월경혈이 나와야지 나올 시기가 됐는데 안 나오면 이제 얘가 막혔다던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령적으로 그래도 사춘기가 지났어도 초경이 늦거나 혹은 없거나 또는 계속 그 안에서 고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혈종, 자궁혈종으로 질입구가 팽팽하게 융기되어 통증으로 소화하거나 뭐 이렇게 만져져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외생식기 기형이었고요. 두 번째 질의 기형. 질의 기형은 우리 밀러간의 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시험 문제 한번 풀어드렸어요. 태생기 때 생식기가 분화될 때 제대로 분화되지 않은 기형을 밀러간의 기형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기형 중에 질의 기형이 선천적 질결력 이름만 볼게요. 질횡중격 질이 길게 있어야 되는데 가로로 수직으로 끊어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복질 질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 자궁과 난관의 기형 볼게요. 자궁과 난관의 기형은 역시 밀러간의 발육부죠. 밀러간의 수직 융합 및 밀러간의 융합 후 발육 이상으로 기인되고 대부분 기능적 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형의 여성의 3의 1에서 생식 능력의 이상이 있다. 보시면 제목만 볼게요. 뭐 무자궁증, 자궁 없는 건지 아시겠죠? 단각자궁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음에 그림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단각자궁. 네. 어디 있어? 요것이 단각자궁. 하나밖에 없죠. 네, 이게 단각자궁이에요. 그 다음이 또 뭐 중복자궁. 중복자궁이라고 해서 요거 자궁이 두 개죠. 이렇게 있는 것들 있고 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밀러간의 기형으로 자궁과 난간의 기형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쌍각자국, 중격자국, 316페이지 여러 가지 뭐 공상자국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자궁 기형은 월경 배출 문제를 일으키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신이 되어도 유산, 조기 진통, 자궁 기능의 이상, 그 다음에 자궁 파열 등이 흔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골반 장기 탈출. 이 부분에서 일단 골반 안에 있는 장기가 탈출이라는 것은 질을 통해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반 안에 뭐가 있어? 요도, 방광, 직장, 자궁 이런 게 있는데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그걸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또는 뭐 외상으로 잡아주는 근육이 끊어지거나 혹은 뭐 수술하고 나서 진짜로 더 약해져서 빠지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방광이 빠지는 걸 방광류라고 해요. 저기 유형에 보시면 방광류. 그 다음에 직장이 빠지는 걸 직장류라고 하고 나머지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장은 뭐 횡행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있잖아요. 이런 게 빠지면 장류라고 합니다. 마지막 자궁 탈출, 자궁 하수증이라고 해. 요것만 할 거야. 여성에서는 이것만 중요해. 나머지는 사실은 다 일반외과적인 부분이라 성인간호학에서 학습할 내용이에요.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야? 요게 정상이고 여러분 요게 방광이고 요게 자궁인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정상적인 요게 지금 질이에요. 요게 지금 직장이야. 요게 질인데 방광이 살짝 질 쪽으로 밀려있죠? 이게 방광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직장류는 여기 보시면 직장이 살짝 이쪽으로 질로 밀고 있잖아. 요게 이제 직장류라는 거고 우리가 학습할 거는 요거예요. 자궁 탈출, 자궁 하수증이라고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자궁이 이렇게 전경, 여기가 앞이야 됐고
전경 앞을 보고 있고 전굴 120도 각도로 방광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보시면 뭐 경미한 자궁 탈출이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각도가 좀 위로 올라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질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자궁 탈출, 자궁 하수예요. 많이 빠지면 실제로 질 입구에서 자궁 경부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치질 있는 환자들 치질 생기면 진짜로 본인들이 손가락으로 항문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항문으로. 근데 자궁 탈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주로 여성에서는 다산부 그러면 다산을 하고 나서 30대 40대 때는 안 나타나. 이게 이제 노화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고 노화로 근육들이 지지해주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이렇게 자궁이 빠져요. 우리 흔히 밑이 빠진다고 표현을 해요.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이거를 그냥 숨기고 살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빠진 자궁이 점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옷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고 사실 그리고 이 뒤에 에이도스 항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균 번식이 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PID가 이렇게 해서 다시 밀어 넣어요. 어르신들. 그러면서 다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골반 내 감염으로 PID가 되고 결국은 복강 안에 염증까지 일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꺼번에 다 설명할게요. 일단은 심하지 않으면 요 자궁 경부에다가 여러분 패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 책 앞에 피임기부로 요거 어디 갔어? 없어졌네. 있어. 패설이 있어. 자궁 경부 차단법이라 그래가지고 자궁 경부에 질에다가 쭉 넣어가지고 자궁 경부 입구를 이렇게 딱 막아주는 요 패설이를 썼거든요. 그러면 정자가 못 들어오니까 피임이 됐던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수업했으면 말을 했을 거야. 요게 나중에 자궁이 빠질 때 막아주는 역할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거든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패설이. 자궁 탈출증이 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자궁 경부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구가 있는데 실제로 별 효과 없어. 생각해보세요. 이게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잡아주지 못하는데 요거 끼워놨다고 해서 얘가 안 빠지겠어? 별 효과가 없어.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 사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빠져버리면요 수술해야 돼요. 그때 이제 수술하는 게 자궁 적출술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자궁 적출을 할 때 좀 이따 수술하는 방법에 복강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복부 절개를 해가지고 자궁을 빼는 방법이 있고 질로 들어가가지고 자궁을 빼는 방법이 있고 복강경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위에서 리가멘트 자르고 밑으로 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특히 질로 접근해가지고 자궁을 빼는 방법은 자궁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질로 나오겠잖아.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수술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궁 탈출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 얘가 커지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거든. 조그맣기 때문에 질로 접근해가지고요. 해가로 벌려가지고 리가멘트 다 자르고 혹시 부인과 우리 보셨죠? 수술방에서 TV에 본 적 한 번도 없어? 본 적 있을걸? 예. 네. 그냥 앨리스로 딱 자궁 경부 잡고요. 그 막 포집자로 그러니까 자르는 기구로 막 잘라가지고 그냥 쏙 잡아 빼면 자궁이 쏙 나와요. 사실. 그래서 TVH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한꺼번에 다시 설명할게요. 317페이지에 자궁 탈출 봅시다. 유테라인 프롤aps라고 합니다. 프롤apse. 자궁 경부와 자궁 체부가 질 내로 내려오는 것으로 골반 저부를 지지해야 할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늘어나서 자궁을 정상적으로 지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왜냐면 애도 좀 덜 낳고 분만 중에 뭐 이렇게 근육들이 손상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애를 낳다가 이제 사실은 뭐 처치도 잘 안 되고 뭐 급속분만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자궁 탈출증 환자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지식분만을 많이 했거나 거대아를 출산했을 때 발생하고 또한 이제 고연령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경우보다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애를 낳으신 분이 고령으로 나이를 많이 드셨을 때 그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밑으로 등급이 뭐 등급 1, 등급 2, 등급 4급 밑으로 많이 빠지는 게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더 많이 빠진다. 318페이지 원인. 골반에 있는 장기들이 골반 바닥 근육과 인대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후천적으로 내외적으로 손상을 받아 약해지며 골반에 있는 장기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여 골반 장기 탈출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근데 노인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긴 하나 거기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젊은 여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주된 요인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제일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임신과 출산, 특히 거대한 출산, 뭐 경자분만, 그다음에 백큐 딜리버리, 다산 이런 것들로 자궁을 지지해주는 이런 인대나 근육이 약해지면서 탈출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출산에 의해 손상을 입은 후 수년 또는 몇십 년 후에 나타난다. 노화, 그 다음에 노화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근육이 약해진 데다가 플러스 그때 이제 노화로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그 근육이 더 약해지는 그런 게 이제 동반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자궁에 종양이 있어요. 근종이 있어요. 너무 커졌어. 무거워. 그래서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자궁 절제술을 포함한 이제 골반 수술을 여러 번 했다던가 또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약해졌을 때 빠질 수 있다. 증상은 오른쪽 가시면요. 여기서는 방광류도 있고요, 뭐 직장류도 있고 장류도 여러 가지 각각의 증상을 다 설명을 했는데 이런 증상은 여러분 그냥 패스할게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저기 오른쪽에 자궁 탈출만 볼 거예요. 자궁 탈출의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 오래 서 있거나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질 부위에 압박감을 느끼고 주로 표현을 밑이 빠지는 것 같다. 밑이 질이 뭐가 꽉 찬 느낌이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자궁 인대에 가해지는 견인통과 정맥우열 때문에 하복부의 압박감, 질을 통한 성기 탈출감, 요통, 그다음에 피로감을 느낀다. 근데 일반적으로 누워 있으면 당연히 덜 힘들겠죠. 편해지고 그다음에 오래 서 있거나 움직이는 오후에가 훨씬 증상이 더 심하다. 그다음에 경부와 체부가 질구 밑으로 내려와서 질이 뒤집어지는 이제 완전 자궁 탈출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의복과 속옷과 접촉하면서 궤양성 출혈 감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자궁 탈출 시에는 보행실 불편감과 함께 배변실 환자가 유관으로 자궁이 빠진 게 보여요. 그러면 배변 보고 다시 집어넣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수술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걸 흑은이도 말 못하고 사실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오셔요. 사실은 빨리 수술해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저도 제가 수술방에 있을 때 이런 수술하면서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치료적 관리 오른쪽 319페이지 1번의 비수술요법에서 이제 뭐 출산을 희망하고 보존을 원하면 보존적 관리로서 잘못된 식이나 배변 습관, 특히나 이게 치질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보갈이 증가되는 상황이면 훨씬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배변 습관, 변비 없애고 섬유질 많고 물 많이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만, 만성 기침, 변비, 격렬한 운동 피하고 이완을 촉진하는 환경을 교정해줘라. 오른쪽에 가셔서 특히 그래서 케겔 엑서사이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생기고 나서는 패설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대변 훈련하고 뭐 식이 조절하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는 케겔 엑서사이즈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케겔 엑서사이즈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골반 바닥 근육을 탄력성을 갖게 하고 중압감과 요 조절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존적 관리고요. 두 번째 기계적 장치로 아까 폐설이 설명드렸죠. 뇌과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수술을 기피하거나 또는 뭐 이제 다른 이유로 수술을 못하는 그런 환자에게 폐설이를 삽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술요법. 외과적인 수술로서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인데 셋째 접근 방법에 따라 질식, 복식, 복강경 또는 뭐 로봇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자궁 탈출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아까 제가 질식 자궁 절제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작으니까 질로 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같이 동시에 어떤 수술을 많이 해주냐면 anterior and posterior vaginal 콜포라피라고 해가지고 AP 리페어라고 많이 해요. 여러분 아마 수술방 수술 나가봤죠? 네, 많이 보셨을 거야. AP 리페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AP 리페어가 수술할 때 질식으로 TVH 꼭
자궁 탈출증만 있는 환자에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오만 떼고 나서도요. 질식으로 빼고 나잖아요. 그러면 질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늘어나 버려가지고 젊은 여성이라면 사실은 나중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럴 때 주로 AP 리페어를 많이 해줘요. AP 콜포이라피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항문으로 글러브를 끼고 손을 넣어가지고 항문으로 손을 넣으면 여기가 질 후벽이 되겠고 여기 손이 들어간 곳은 에이두스니까 직장 앞면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질벽 후면을 이시련을 넣어가지고 얘를 한 몇 cm 잘라가지고 슈처해주고 반대로 이쪽도 잘라가지고 슈처해주는 수술이 AP 리페어예요. 그러면 질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겠죠. 네, 그렇게 수술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근데 이제 이미 자궁을 떼버리면 사실은 빠질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수술을 같이 동시에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정은 그냥 보시고요. 321페이지 넘어갈게요. 간호중재. 아까 이런 환자에게 식이와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뭐 음식이라던가 물이라던가 고감이 상승되는 그런 환경을 피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 다음에 케겔 엑서사이즈 볼게요. 여성에서 케겔 엑서사이즈의 어떤 중요성은 이제 사실 요실금 쪽에서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뭐 성감의 어떤 회복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자궁 탈출증 이런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회음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시킬 때 처음에 회음부 근육을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환자들이 설명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소변 보실 때 소변을 한번 멈춰보세요라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회음부 근육이에요 라고 교육을 먼저 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주는 법을 먼저 습득을 시키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바른 골반 바닥 근육을 알기 위해서 소변을 보는 중간에 멈춰보라고 한다. 그래서 소변이 멈추면 이때 생긴 근육이 케겔 운동에서 강화시켜야 하는 근육임을 주지시킨다. 그래서 어떤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지 방금 먼저 소변 볼 때 멈춰보세요라고 교육을 한 후에 처음 이제 누워서 소변 볼 때마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와 여기 뒤에서 어르신들한테 특히 이 교육을 시켰냐면요. 어르신들이 소변 볼 때 시도 때도 없이 연습을 해요. 근데 그거는 되려 방광이 더 안 좋아. 회음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써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목적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누워서 5초 수축하고 1, 2, 3, 4, 5 힘주세요. 소변 볼 때 멈추듯이 힘주세요 라고 1, 2, 3, 4, 5 할 때 푸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맥시멈 10초를 수축하고 10초를 쉬세요 라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10세트를 반복을 하는 것을 하루에 3번 하고 이거는 이제 꽤 오래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점이 나와 있어요. 케겔 운동을 한다고 소변을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보는 방법을 습관화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폐설이. 아까 이제 수술 안 하는, 못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폐설이는 환자 각자에게 꼭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밑에서 5째 줄 폐설이의 삽입 요령은 질 전정을 밀어 자궁 체부를 상으로 밀어 올리고 자궁 경부를 후 하방으로 위치하도록 한 후에 삽입한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넣고 빼는 훈련을 해보셔야 되고요. 폐설이를 삽입한 후 2주 이내에 다시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길게 6개월마다 점검해준다. 322페이지 둘째 줄에 폐설이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삽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균적으로 안 하게 되면 감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자궁의 위치 이상 볼게요. 정상적인 자궁의 위치는 방광과 직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방광이 팽만 되면 자궁이 좀 뒤로 밀리겠고 직장이 변으로 꽉 차면 앞으로 더 쏠리겠죠. 네, 그런 영향을 받고 자세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 오른쪽 문단의 한 7째 줄 보시면 자궁은 우리가 전방경사, 전경정골되어 있다라고 학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경정골되어 있는데 자궁의 장축과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네, 자궁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궁의 요 장축과 질은 90도를 이뤄야 된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90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 자궁인데
보시면 뭐 여기 약간 뒤로 가 있죠. 이 각도가 원래 120도 정도 굽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로 가는 이게 이제 아예까지는 후굴 그리고 또는 너무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정굴 둘 다 정상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이 자궁 장축과 질 장축 간의 정상 각도는 90도로 자궁이 질을 기준으로 방광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전방경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부와 자궁 경부와의 관계에서 자궁 바닥이 앞쪽 일대를 정굴 그리고 이때의 정상 정굴 각도는 120도이다. 자궁의 전방 전이는 둘째 줄 정상보다 방광 쪽으로 더 기울어진 것을 정굴이라고 하는데 정굴일 때는 사실 별로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후굴일 때, 후방전이일 때는 월경통도 심하고 사실은 뭐 임신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후방전이에서 셋째 줄 자궁 장축과 질 장축 간의 강도가 정상 각도인 90도보다 큰 경우를 뜻하고 후경은 가장 흔한 자궁 위치 이상으로 전 여성의 20%에서 나타난다. 323페이지의 원인 선천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제 후천적인 원인으로 난산으로 인한 자궁 인대의 이완, 골반바닥 이완, 높아진 복압 때문일 수도 있고 분만 후에 방광팩만이 지속되면 퇴축이 방해되어 후경이나 후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 후에 수lum이 취해주라고 그랬잖아. 자궁 후굴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후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증상은 전굴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 가셔서 후굴은 골반통, 월경 전의 요통, 월경통이 특히 있다. 그래서 되어 있고 4번은 치료적 관리. 둘째 문단에 자궁의 위치를 교정하기 위하여 교정요법 또는 수술요법을 쓴다. 고정요법으로 자궁 위치 이상 시 얘도 폐설이 사용할 수 있고 폐설이 제거 후에 재발하면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인대들을 앞으로 당겨서 정골될 수 있도록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다. 324페이지 간호사정 보시면 진단을 위해서 뭐 초음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6번에 간호중재 보시면 특히 출산 후 자궁이 정상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에 3, 4회씩 5분간 미체스트 포지션, 수lum이를 취해주는 것이 자궁의 후굴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생식기르고 힘들죠? 잠깐만 원래 여러분이 오시면서 그냥 쉬는 시간 가질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쉬십시오. 47분. 안 끊네.